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느냐면 이제 그 스핀 시스템에 대한 상점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스핀 디멘션이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갔고 스페이스 디멘션이 1, 2, 3으로 가가지고 스핀 디멘션은 아이징에다가 XY 모델에다가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 모델까지 갔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디멘션은 1, 2, 3차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표를 그려보니까 가운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차원의 XY 모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자, 이 부분을 깊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볼텍스가 뭔가를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2차원의 XY 모델을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 왜냐면 그 부분이 그 슈퍼컨덕터의 볼텍스 부분하고 굉장히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차원의 문제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도 XY 모델을 지금부터 다룰 거라 하는 얘기죠. 스핀이 방향이 X하고 Y만 이렇게 가능한 그런 거입니다. 자,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면 이른바 포스터럴리치 사울레스 트랜지션을 우리가 깊게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 그래서 코셀리치 사울레스 트랜지션을 이제 들어가겠어요. 자, 그리고 2차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점점, 이 점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스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스핀이 있어. 그래서 스핀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스핀이 지금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 한 방향으로. 이런 한 방향으로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스템의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놓고 IJ, 그 다음에 S에 I에 X, S에 J에 X, 플러스 S에 I에 Y에다가 S에 J에 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 프로덕트인데, 두 개 옆에 있는 스핀에 다 프로덕트인데 지금 스핀이 가질 수 있는 거는 X하고 Y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 프로덕트가 이렇게 될 거고, IJ 바로 옆에 있는 그 스핀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더해야 되니까 2차원의 썸메이션을 이걸 다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J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쓰는데, 스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핀의 X 성분이라는 것은 S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S 자승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I, 코사인의 세타 J에다가 플러스 S 자승에다가 사인의 세타 I, 사인의 세타 J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JS 자승에다가 써놓고 IJ 써놓고 코사인의 세타 사인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지.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에너지 상태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떤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냐면 세타 i하고 세타 j가 똑같아요. 모든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이것이 1이 되고,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마이너스 j 자승에다가 js 자승에다가 넘버 오브 사이트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물론 인피니트 시스템에 대해서 곱하니까 넘버 오브 사이트는 뭐냐면 인피니티가 돼. 이쪽도 인피니티. 그래서 n의 자승이 되고 n은 인피니티를 보면은 그런 모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시스템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열을 가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비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높아지겠다.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 근처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그라운드 스테이트 근처다.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세타 i하고 세타 j가 거의 똑같아요.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j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굉장히 작다. 당연히 작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완전히 0인데 저거는 이제 굉장히 작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js 자승에다가 테일러 전개를 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j의 j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물론 요거 마이너스 js 자승의 1 이거는 그러니까 히밀토니안은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E0에다가 플러스하기를 2분의 1에 js 자승에다가 시그마 써놓고 ij 써놓고 자, 갑자기 이게 세타를 이걸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트에서 그렇게 써서 그래. 세타하고 똑같은 거 있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앵글을 세타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걸로 바꿨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세타가 이거야.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노트를 젊었을 때 노트를 만들었는데도 틀렸어. 자,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이거하고 이거가 같으면은 좋은 지로가 되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야.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에다가 요만큼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 그런데 i번째하고 j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스크리트하게 쓸 때는 이렇게 되지만 디스크리트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연속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파이라는 게 i번째라는 것은 뭐냐면은 i번째라는 것은 이게 이런 거고 j번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옆으로 갔느냐 하면은 이만큼 가 있어요. 지금 R에 비해서 레티스 콘스탄트만큼 오른쪽이거나 위쪽이나 이렇게 가 있는 거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시그마는 뭘로 바꿔야 되느냐면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E0에다가 J의 S자승에다가 또 A의 D-2 써놓고 B의 D의 R에다가 그레디언트 지금 이 차원을 일반적으로 또 이게 D차원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D차원으로 바꿨는데 2차원인 경우에는 2분의 2j 자승 2분의 2j 자승 S자승 D자승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자 2차원으로 다시 씁시다. 2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또 수식이 JS 자승에다가 B 자승의 R에다가 자, 요거에서 요거 뺀 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레디언트에 이거가 되지. 이거에다가 A를 곱한 거 아니에요, 지금?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거에 R 더하기 A는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틈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테일러 전개한 거고 그거에 자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레디언트 이거에 자승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콘스탄트항을 없애버리면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2차원에서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콘스탄트가 붙는다 이게 이렇게.
자, 우리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에서의 이 토탈 에너지 또는 토탈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시스템을 보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다 한쪽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제로가 아니면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핀 웨이브가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아침에 스피드 웨이브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스피드 웨이브가 나타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마그네타이제이션 에버리지 하면 스핀 에버리지 하면 제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핀 웨이브가 3차원에서는 동그랗게 위로 해가지고 0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아침에 했었어요. 그래서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0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말이야. 여기에다가 요렇게 놓고서 요런 거를 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은 아이징인 경우에는 업다운만 되는데 지금 아이징이 아니다 이게요. 아이징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컨티뉴어스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XY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놈은 가만히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놈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움직이고 요거에 비해서 이놈이 조금 더 움직이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움직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이놈하고 이놈을 보면은 처음에는 완전히 해갈랄했지만 열을 가해주면은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에너지가 요거하고 지금 까만 거 사이 에너지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열을 가해줘가지고 익사이티 스테이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제로 에너지가 아니면 스핀 웨이브가 나타나고 이 스핀 웨이브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지금 요것도 이렇게 가고 요것도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들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것 사이에는 지금 변화가 거의 없어. 변화가 무진장 조금 있어.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 사이에는 변화가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서 에너지의 증가가 굉장히 적지만 한참 멀리 간 거는 처음에 비해서 많이 돌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스핀 웨이브가 온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스핀 웨이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온도가 0이 아니면 스핀 웨이브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게 되고 이런 모양을 하게 되면 이 스핀의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0이에요. 그지? 올라가는 성분이 있을까 하면은 조금 가다 보면 내려가는 성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에버리지 다 아웃하면 0이니까 이 에버리지 아웃에서 0이 아닌 거는 t 이퀄 제로밖에 없고 그렇게 t 이퀄 제로에서는 한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t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에버리지 아웃하면 이제 0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수용아 tc 얼마 그래서 0도지.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침에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다. 저런 의미에서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보면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거는 expectation에 이렇게 써놓고 i에다가 이게 스핀의 디렉션이 오리지널에 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없어졌느냐 스핀의 디렉션이 R에서의 스핀이 본래의 스핀에 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놈이 변했느냐 이거에 thermal expectation, statistical average를 해버리면 이거를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같은
그러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거를 해버리면은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된다. T가 어떤 온도 아래에서, T가 어떤 온도 아래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 R에 마이너스 에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어떤 디케이를 하느냐 하면은 엘지브릭 디케이를 하더라. 요거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지금 증명을 안 했는데 뭐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프리시케라는 책을 보면 저 증명들 나와 있어.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떠한 온도 아래에서는 엘지브릭한 디케이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얘기를 한 것은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같으면은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는 상당히 재미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트랜지션 템퍼레처 아래에서는 상전위에서 트랜지션 아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5도 파라메터가 0이 아니고 5도 파라메터의 에버리지가 0이다. 뭐 TC는 항상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템퍼레처를 향해 가지고 코헤런스 랭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코헤런스 랭스는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 인피니트 들어간다. 그런 거를 언젠가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수영학 배운 적 있지?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 코릴레이션 랭스가 인피니티가 되는데 이게 진짜 무식한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코릴레이션 랭스가 뭐야? 코릴레이션 랭스가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TC가 가면은 이게 무식하게 되는데 무식하게 아니야. 인피니티가 이렇게 되는데 인피니티가 되는데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 무조건 인피니티가 되니까 TC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게 인피니티보다도 더 인피니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코릴레이션 펑션은 TC 아래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시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게 다시 0으로 가는 거다. 코릴레이션 펑션은 TC로 접근하면 양쪽에서 다 얼마가 되느냐면은 인피니티가 된다. 그리고 그 트랜지션 템퍼레처 근처에서 T-TC에 마이너스 U 그래가지고 U를 코릴레이션에 관계되고 있는 익스포넌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코릴레이션 랭스가 TC로 가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곳에다가 빛을 쬐면은 빛의 산란에 보면은 빛이 잘 통과를 하지 않고 산란이 엄청나게 되는 이른바 투명한 거의 반대가 영어가 뭐니? 투명이 영어로 트랜스페어런트 그 다음에 오페크 여기다가 물을 넣고서 여기다가 빛을 쪼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빛이 잘 통과를 하거든. 온도를 점점 내려가지고 0도 근처가 돼가지고 얼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빛을 다 산란해요. 코릴레이션 랭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내려가지고 완전히 얼음이 되면 빛이 다시 통과를 해요. 그죠? 얼음 빛이 잘 통과를 하지. 얼음 빛이 잘 통과를 해. 근데 언제 이렇게 오펙하게 되느냐면 이게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 왜냐면 코릴레이션 랭스가 인피니티가 됩니다. 자, 이 아래나 위에서는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의 크시가 되고 이쪽에서도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R의 크시가 되고 요 TC가 되는 그 점에서는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의 마이너스 에터슨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게 이게 상전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더라. 그런데 말이야 이 KT 트랜지션이라는 2D XI 모델에서는 이게 맞지 않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 뭐냐면은 TC가 얼마가 되느냐면 제로가 되는 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크면은 5도 파라메터가 제로가 돼. 그러니까 TC가 제로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2dxy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dxy에서는 이게 0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0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분명히 5도 파라메타가 모든 5도 파라메타가 0이 되는데 여기에 어느 온도까지는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게 어떤 모양으로 다르냐면은 R에 마이너스 에타 이런 모양이 되고 이 위쪽에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상전이하고는 전혀 다른 게 이 한 점에서 이 한 점에서 오도 파라메타가 이 한 점에서 위쪽에서는 오도 파라메타가 제로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에타가 되고 마치 T셋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보통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펑션이 R에 마이너스 에타가 되고 이 에타가 뭐냐면은 템퍼레처 인디펜던트한 그런데 여기서는 템퍼레처 디펜던트한 온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엘지브릭하게 뒤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더라. 내가 지금 증명을 안 했지만 여기서 코릴레이션 펑션을 보면 코릴레이션 펑션이 R에 마이너스 에타라고 쓰고 에타가 뭐의 함수냐면 T의 함수예요. 엘지브릭하게 이게 디케이 하지만 온도가 높으면은 이 에타 값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 잘 떨어지지만 그래도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아니라 엘지브릭하게 디케이하다.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디케이하고 엘지브릭 디케이는 굉장히 달라요. 뭐가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 그럼 엄청나게 빨리 줄어든다. 뭐 이런 거 알잖아. 응? 인구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지. 응? 망해도 쫄딱 망했다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하게 뭔가가 망할 때가 이게 그렇지. 엘지브릭하게 망할 때는 좀 그래도 느긋하게 망하는 거지. 그지?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돼? 지금 있는 거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래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는 게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 하는 거하고 엘지브릭하게 디케이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크리티컬 포인트를 빼놓고는 다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하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엘지브릭하게 디케이를 하는데 KT 트랜지션은 그렇지가 않다. 거기에서는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은 경우만 그렇게 하고 그 아래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 엘지브릭하게 디케이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엘지브릭하게 디케이를 하지만은 그 익스포넌트가 에타 T 콘스탄트가 아니라 이제 온도의 함수로서 이게 더 커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엘지브릭하게 디케이를 하지만은 점점 그래도 빨리 디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은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이루는 점이 이른바 어떤 점이냐면 이거를 이른바 KT 트랜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로부터 KT 사이에는 그 코릴레이션 랭스가 엘지브릭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의 0부터 KT 그 온도는 말이야. 그 온도를 보면은 오더 파라메트로 보면은 이게 지금 다 디스오더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상한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역시 젊은 애 노래가 다르구나 나는 것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스핀 웨이브가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근데 스핀 웨이브가 나타나면 그 스핀 웨이브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기가 싫으니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t 이퀄 제로지. t 이퀄 제로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간다 이게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가요. 온도가.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크지? 이쪽에 에너지가 더 크지? 정대 이쪽에 에너지가 더 크지? 네. 오나 이쪽이 더 크지? 네. 아, 야, 역시 내가
후제들만 모아놓고 공부가 이렇게 야 이쪽에 에너지가 더 커. 근데 온도를 점점 더 세게 해. 온도를 점점 더 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온도를 더 올려요. 온도를 더 올려. 짠짠짠짠. 기대하시라. 그럼 이 밑에 동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를 보면 이 바깥자리를 보면은 모든 게 다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 거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기 로컬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많이 변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화살표 돌아가는 방향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서 한쪽은 플러스라고 쓰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썼어. 그래, 한쪽에는 뭐 이런 게 있고 한쪽에는 저런 게 있는데 하여간에 밖에는 어떻게 돼 있지? 밖에는 지금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재곤이 요새 이거 공부하는 거구나. 야, 재곤이 역시 비디오를 한 달간 봤더니 그냥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미소를 재곤아, 이거를 하나를 뭐라 그러니? 하나를 볼텍스라고 하고 하나를 엔티볼텍스라고 그러지. 응? 그러면 이게 볼텍스하고 안티볼텍스가 이렇게 생겨났어. 근데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스핀 웨이브 그거보다 온도를 이제 점점 더 올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볼텍스하고 하나가 엔티볼텍스인데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동네는 이렇게 많이 변해 있지만 시스템이 인피니티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서 보면 밖에 부분은 저 멀리 밖에 있는 부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볼텍스, 엔티볼텍스 이 페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없고 하나만 이렇게 생겨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쪽에 이제 플러스를 썼어. 응? 이걸 보면 플러스는 왜 지금 플러스를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여기에 비해 가지고 여기 45도 돌아가고 90도 돌아가고 135도 돌아가고 180도 해서 270도 315도 360도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계속해서 페이지가 증가를 하니까 한 바퀴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바퀴 돌아가면은 360도가 돌아가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를 무한한 시스템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차원에서 보면 이게 동그라미를 아무리 어느 동그라미를 잡더라도 다 360도가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쪽하고는 달라.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돌아가면 로컬하게는 360도 또는 마이너스 360도가 돌아가지만 전체적 글로벌하게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제로가 되지. 이거는 제로가 돼. 그래서 이게 로컬하게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지만은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은 에너지 포트레이션이 에너지가 별로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볼텍스가 하나가 생겨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난 게 아니라 볼텍스 플러스가 하나가 생겨났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무진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해줄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로그 써놓고 둘 사이 거리 로그의 유니트 랭스를 A라고 하면 L 오버 A 로그 L에 비례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여기가 이제 늘어나는 거라 이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볼텍스가 싱글 볼텍스가 있으면 이렇게 페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싱글 볼텍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사이즈를 요만큼 그려놨는데 그러면은 로고 해놓고 이 시스템의 사이즈야. 그런데 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러면은 시스템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인피니티가 되잖아요. 로고의 인피니티 얼마가 되느냐 인피니티야. 그래서 2차원 시스템에서 볼텍스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무한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플러스 볼텍스건 마이너스 볼텍스가 되건 볼텍스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드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인피니티의 에너지가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지금 2차원 시스템이 있어. 스핀 시스템이 있어. 볼텍스가 만약에 5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엔티볼텍스 몇 개 만들어져야 될까? 다섯 개 만들어줘야 저거 무한대로 되면은 별로 변한 게 없지. 그래서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의 숫자는 항상 똑같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볼텍스 플러스 볼텍스를 이걸 1이라고 하고 엔티볼텍스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1의 개수하고 마이너스 1의 개수가 똑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차지 뉴트럴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 차지의 개수하고 이게 지금 볼텍스가 2차원의 그 일렉트론하고 완전히 똑같아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2차원의 일렉트론이 있어가지고 2차원 평면의 일렉트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차지 뉴트럴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연탄불을 떼어가지고 뜨겁게 하면은 지금 뉴트럴한 곳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일렉트론이 다른 쪽으로 툭툭툭툭 간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만약에 5개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거기는 뭐가 만들어졌느냐면은 홀이 만들어져가지고 일렉트론이 암만 많이 만들어져도 홀이 만들어지는 개수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시스템은 차지 뉴트럴한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의 개수가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인피니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파이나이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볼텍스의 개수가 5개면 엔티볼텍스의 개수 4개가 돼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해. 왜냐하면은 파이나이트 시스템이니까. 인피니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항상 동일하게 돼야지만이 무한대로 된 그 부분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할 때 거기서 에너지 컨트리뷰션의 제로가 나오는데 그런데 파이나이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파이나이트 시스템에서는 이게 플러스 차지가 5개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4개 있으면 플러스 차지가 하는 게 더 많지만 그 에너지를 계산하면 시스템 자체가 파이나이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한대로 되질 않고 파이나이트하다.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자, 그래서 이 인피니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계산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사람들이 많은 거를 계산을 했는데 이 파이나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그동안에 좋은 방법이 없었는데 이 파이나이트 시스템에서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널리틱하게 이그젝트 솔루션을 푼 사람이 있어요. 이그젝트 어널리틱 솔루션을 푼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자, 이주영, 여기 우리 추진대 연구단에 있었던 이주영 아는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떠나간 선배들, 추억의 아련한 선배들, 거기 이름에 이주영 박사가 있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이 파이나이트 시스템에서의 문제를 이그젝트하게 푸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독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연구원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어요. 이주영 박사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계산을 지금 하겠어요. 뭐냐면 처음에 스핀 웨이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의 페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차원에서의 일렉트론의 2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룰 때 exactly 볼텍스, 엔티볼텍스의 그 문제로 똑같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계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거기에 쓰이게 돼요. 나도 사실 이 분야 잼뱅이를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학생 때 이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학생 때 이런 분야 안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상변이 하던 사람들, 스핀 시스템 하던 사람들이 뭐, 코셀리트 사울레스트가 있었는데, 뭐, 그런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고, 뭐,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있고, 엘지브릭 디케이가 있고, 삼각형 그려놓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원 시절에. 별 이상한 거 공부한 사람도 아니다. 오늘날 보니까 내가 그거 모르면은 밥 벌어먹기 어려운 그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훤히 알아야 돼. 자, 그럼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 볼텍스가 여기 하나 있어요. 볼텍스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여러분들 볼텍스가 있으면은 이런 게 이제 볼텍스다 그랬어.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되고, 뭐 하여간에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내가 그림 참 잘 그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경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경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게 스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근데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게 JS 자승에다가 풀 써놓고 그레디언트 이거 해놓고 이거를 전 면적에 대해서 전 공간에 대해서 2차원 공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말이야. 이거 잘 모를 때는 하나씩 바로 레티스 놓고서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썸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무식할 때의 방법이고, 지금 썸메이션을 하지 말고 좀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거.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 이게 그레디언트 파이라는 게 얼마가 되느냐? 이 그레디언트 파이가 R분의 1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A-파이는 뭘까요? 유니트 벡터. 자, 여기에서, 자, 여기가 이제 몇 도냐면 여기 0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수영이가 이제 질문했으니까 수영아 여기 몇 도니 지금? 이게 몇 도야? 몇 도 변했어 이거? 90도. 90도 변했지. 이거 맞았어. 90도 변했어. 이거 몇 도 변했니? 180. 이거? 180도 변했어. 요거 몇 도 변했니? 270. 270도 변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360도 변하는 거거든? 응? 요거 몇 도 변했니, 요거? 0도지? 그치. 요거 몇 도 변했니, 요거? 45도 변했지. 요거 몇 도 변했니? 90도. 90도 변했지. 요거 몇 도 변했지? 130. 135도 변했지. 요거 몇 도 변했지? 180. 응? 180. 맞았어요. 180. 그리고 220. 225도. 270도. 그 다음에 310. 310도. 요거 길이 1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데 360도 변했지? 자, 길이가 2인 경우에도 한 바퀴 돌면 320도지? 그렇지만 요만큼 가는 거하고
요거 지금 요만한 거리를 갔다고 생각해봐. 요만한 거리. 갔는데 몇 도 변했냐? 90도 변했지. 근데 길이가 2배가 되면은 그만한 거리 가면은 얼마 변하지? 45도 변하지, 그지? 그치? 그러니까 변하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면 변하는 거는 R이 커지면은 R이 2배가 되면은 각도는 반밖에 이렇게 변하지 않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레디언트 바이 해가지고 변한 거를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돼? 한 바퀴 돌리면은 2파이 360도 나오잖아. 그런데 이거는 한 바퀴는 어떻게 되죠? 한 바퀴는 2파이 R 이렇게 나오지. 응? 그러니까 2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분의 1이 되지. 그지? R이 커지면은 어느 방향으로 각도가 커지느냐 하면은 접선 방향으로 각도가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각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2파이가 있잖아. 이게 틀린 거다. 그지? R분의 1에 A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그레디언트 파이가 각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먼 곳은 적게 변하고 가까운 곳은 빨리 변하고 이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오더라. 현수가 그렇지.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유지가 된다. 이게야. 그레디언트 파이가. 그러면 이거 에너지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2분의 J2에다가 S자승에다가 그레디언트 파이가 얼마가 되냐면 R분의 1이야. R분의 1은 벡터가 이게 탄젠셜한 방향으로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다트 프로덕트 하기를 R분의 1에다가 탄젠셜한 방향으로 유닛 벡터 구한 다음에 D자승 R이라는 것은 뭐냐면 R에 Dr에 D세타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D파이. 자, 이거를 어디다가 접근을 하느냐면 이게 제로부터 L이라고 한번 해보자. 제로가 아니라 사실은 1부터에 A부터. 왜냐하면은 제로가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 유니트 랭스 A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볼텍스의 사이즈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런 거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접근이 되는데 요 사이즈를 얼마의 사이즈까지 하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동그란 그 판때기 안에 있는 볼텍스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요거 유닛 벡터 둘 하면은 1이 되고 R 자승분의 1에다가 이게 2분의 JS 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R 자승분의 1에다가 R에 Dr에 D파이가 이렇게 되니까 D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2의 JS 자승에다가 D파이는 2파이가 나오고 R분의 Dr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L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R에 그러면은 2분의 JS 자승에다가 2파이에다가 로그 L 오버 A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볼텍스의 사이즈가 프리 볼텍스의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L인 볼텍스가 있으면 그때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로가리즘믹 L이 됐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그 L이에요. 로그 L. 그런데 2차원인 경우에 볼텍스 하나가 만약에 생겨났다 그러면은 L이 얼마가 되느냐면 L이 인피니트가 되잖아. 그지? 2차원 무한 시스템에서 L이 만약에 L이 인피니트로 가면은 로그 인피니트가 돼가지고 그게 무한대가 돼가지고 그러므로 2차원에서는 이 차원이라는 거는 이게 인피니트 시스템이에요. 싱글 볼텍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항상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차지는 뉴트럴하다. 차지는 뉴트럴하다. 이거 재미나지? 차지 뉴트럴하다. 차지 뉴트럴하다. 이상해? 차지? 볼텍스를 차지 1이라고 하고 엔티볼텍스를 차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의 개수가 항상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차지 뉴트럴을 한다. 파이나이트 시스템에서는 차지 뉴트럴 하지 않아도 된다.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차지 뉴트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싱글 볼텍스 하나 만들어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거의 안 드니까 로가리즘믹 L이잖아. L이 별로 크지 않으면 그게 작은 숫자거든. 그러니까 커지는데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면 로가리즘믹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양이 굉장히 적다 이게.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자, 차지 뉴트럴한데 파이나이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need not to be 뉴트럴이다. need not to be 뉴트럴이다. 뉴트럴할 필요가 없어서 물론 뉴트럴 하면은 좀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겠지만 온도를 점점 올려주면 익사이티 스테이트로 가다가 어떨 때는 차지가 뉴트럴리티가 깨질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스템을 다루냐면은 지금 스핀 시스템을 다루는데 스핀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상당히 보니까 여기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었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연탄불을 떼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하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뭐죠? 스핀웨이브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점점 더욱더 따끈따끈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볼텍스, 엔티볼텍스 이 페어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그림을 맨 처음에 그려놨을 때는 어떻게 그려놨느냐면은 그림을 그려놨을 때는 스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이 시스템 맨 처음에 그려놓을 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놓고서 여기 지금 스핀이 뭐 한쪽 방향으로 짠짠짠짠짠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핀이 조금 꼬부라지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스핀이 조금 꼬부라지더라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말이야 여기 와서는 스핀 뭐 꼬부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볼텍스가 있고 여기가 엔티볼텍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사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면 로그 L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왼쪽에서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놀았느냐 하면은 왼쪽에서는 스핀을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이 동네로 오면은 스핀 같은 거 좀 필요 없고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가 어디에 생겼느냐 그거를 보면은 에너지 상태라든지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은 사이가 웨이브 펑션이었는데
스핀이 이제 그 사이에 역할을 하고 있는 웨이브 펑션이었는데, 여기서는 웨이브 펑션이 어떤 웨이브 펑션이냐면 스핀을 가지고서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뭘 가지고 자연을 기술을 하느냐면 차지, 볼텍스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상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보면 스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면, 스핀 시스템이라는 거는 X 성분하고 Y 성분이 있는데 사인 세타라는 이런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 차지 시스템에 있어서 1, 2, 3이 되는 차지가 있어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플러스 1이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뤄갈 때, 그 베리아블이 이제 바뀌어요. 자, 교수님, 저 차지는데 리얼 차지는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리얼 차지지. 그러니까 제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얘기할 때 그 차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볼텍스를 1이라고 하고 안티볼텍스를 네, 마이너스 네. 1이라고 그러고, 네. 그걸 이제 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시스템이 2차원의 시스템에다가, 여러분들 2차원의 시스템에다가 2차원 여러분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굉장히 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고체가 있어요. 고체가. 2차원 고체가 있어. 이 2차원 고체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게 뭐 해놨지? 이게 알코올 램프로 불을 붙였어. 따끈따끈따끈하게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시스템에 따끈따끈따끈하니까 이 안에 이제 차지 뉴트럴을 했었는데, 모든 점에서 차지 뉴트럴 했었어요. 안에 이게 따끈따끈따끈하니까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일렉트론이 말이야 견디다 못해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이쪽으로 팍 가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플러스 차지로 이렇게 되지. 아 근데 따끈따끈하게 좀 화끈하게 더 뜨겁게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기왕이면은 여기다 더 크게 불을 만들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따끈따끈하게 하는데 좀 더 화끈하게 따끈따끈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만 전자가 튀어서 저쪽으로 가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져.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둘 사이의 인터랙션 에너지가 얼마가 됐었죠? 인터랙션 에너지가 로그 R에 비례했지. 둘 사이의 인터랙션 에너지가 로그 R에 비례했지. 여기 2차원 차지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 사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R로 표시해요. 자, 여러분들 2차원, 3차원을 볼까? 여러분들 3차원의 쿨롱 에너지가, 쿨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옛적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쿨롱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차지 2개 곱한 다음에, 알자승으로 나는 그런 힘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외우고 그랬지, 그지, 쿨롱 것은. 아, 그랬는데 이게 쿨롱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포텐셜로 따져보니까 R분의 Q1, Q2가 되더라. 여러분들, 포스로 따지면 R자승분의 1이지만은 에너지로 따지면 R분의 1이지,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후에 사람들이 2차원이 되면은 포스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포스가 R분의 Q1, Q2가 되더라. 포스가 2차원이 되면은 R분의 Q1, Q2가 돼요? 아니야? 쿨롱의 인터랙션이 R자승분의 1이 아니라 R분의 1이 되는 거 알아? 예뻐. 던지다. 얼마나 예쁜지. 머리 아파. 머리 아깝다. 알았어. 안 까먹었어요. 안 감았다고? 또 뭐, 만지시면 안 돼요. 동기야. 2차원에서 쿨롱의 포스가 R분의 Q1, Q2라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동진이 저것도 아직도 모르고 말이지. 베이비 동진이네. 그러면 이제
동진아, 네가 모르면 이제 은하가 이제 은하야. 네. 2차원에서 쿨롱 포스가 R분의 Q1 Q2인 거 아니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왜 그래? 정확하게 모른다고? 되게들 무식하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2차원에서 이 쿨롱 포스가 R분의 Q1 Q2면은 V는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적분을 하면은, 이거 그레디언트 취하면 F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로그 R이야. 둘 사이 거리가 R이면은, 포텐셜은 로그 R로 표시가 돼요. 한 차원씩 그렇게 돼? 여러분들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2차원은 뭐니? 2차원 이거 다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대학교 2학년 때 말이지,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러면은 R자승분의 Q1, Q2다. 이거 했는데, 이게 2차원이 되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라인이 있어가지고 라인이 있는데 그거 커트한 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 한 장 한 장 2차원이라는 거는 3차원을 놓고서 카트를 딱 한 게 2차원 아니야. 근데 어느 점을 커트를 해도 똑같아야 되니까 라인 차지가 있어가지고 라인 차지가 쫙 커트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2차원에서는 라인 차지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면 라인 차지 둘 사이에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로가리즘의 아니지 이 Q1 곱하기 Q2의 R이 되고 길이의 자승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딱 잘라버리면 길이의 자승이 유니트가 돼가지고 1이 되면서 R분의 Q1 Q2가 되고 라인 차지 두 개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로가리즘의 R이 돼요. 동진아, 그치? 그래, 이거 배웠잖아. 이거 2차원이라는 게 뭐야, 2차원이라는 게 3차원을 놓고서 그냥 딱 한 게 2차원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루는 거하고, 이거 2차원이거든? 2차원의 문제,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모양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 그게 지금 볼텍스, 엔티볼텍스 차지하고 똑같고 그래서 2차원의 쿨롱 에너지를 2차원의 쿨롱 시스템을 공부를 하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볼텍스, 엔티볼텍스 2DXY 모델을 공부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저기다가 차지가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강의를 손을 딱 들고서 수영이가 그렇게 오남용을 하지 말자. 2차원의 지금 XY 모델을 하면서 말이지 2차원의 쿨롱 에너지, 2차원의 차지 뉴트럴리티 뭐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똑같아.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2차원의 쿨롱 포스를 생각을 하려면은 볼텍스, 엔티볼텍스 문제를 다루면 된다. 안티볼텍스가 실제로 나타나나요? 안티볼텍스 실제로 나타나지, 그럼? 이게 내가,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응? 볼텍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왜 이거 스핀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초전도를 다시 다룰 거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 초전도체를 보면, 초전도체뿐만이 아니라 초유체를 봐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 흐름은 강물을 봐도 마찬가지야. 흐름은 강물. 이제 똑같은 걸로 이제 기술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전도체를 이렇게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여기다 초전도체 이렇게 놓고서 그 사진들 많이 봤지. 이 초전도체를 놓고서 자기장을 걸어주더라. 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면은 밑에서부터 이게 자기장을 여기다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느냐면은
쇠가루, 틴가루 같은 것들을 여기다 놓고서 이게 보트 무슨 보트냐면은 열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베포레이터에 히트 이걸 뜨끈뜨끈하게 하면은 틴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막 날아가요. 응? 왜냐면은 날아가지, 그지? 여러분들 거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 거울 만들 때 여기다가 유리를 넣고서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해가지고 알루미늄을 따끈따끈하게 하면 알루미늄이 쫙 날아가가지고 위에 틴필름 만들어지잖아. 이게 거울이 만들어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틴을 넣고서 보트를 한 다음에 따끈따끈하게 해버리면 이놈이 쫙 날아가는데 날아가서 이 밑바닥에 붙는데 밑바닥에 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런 모양을 하고 붙어 있다. 이 사진 많이 봤지? 어디서 봤지? 그렇지, 여러분들 노트에 있지, 지금 노트에. 아, 키틀 측에도 있고 말이지. 그지, 정대야. 응? 네. 저게 뭐지, 저게? 텍스. 저게 이른바 볼텍스야. 이게 볼텍스를 눈으로, 이 볼텍스를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게 틴이나 이런 가루들은 뭐냐면 마그네틱 물질인데 이놈이 마그네틱 물질은 여러분들 어디를 좋아하지?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그네틱 물질로 쫙 붙잖아, 그지? 마그네틱 필드에 있는 곳에 가서 붙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강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볼텍스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여간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이놈이 그냥 메탈인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게 가지만은 여기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게 가지 않고 한 군데를 통해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쫙 올라가고 이쪽을 통해서 마그네틱 필드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 올라간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른바 뭐냐면 이게 볼텍스. 그런데 마그네틱 필드를 위에서 아래로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도 이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때는 이런 볼텍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볼텍스. 응? 위에서 아래로 가는 볼텍스. 오케이?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놈하고 이렇게 생기는 놈의 개수가 같아요. UF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업 성분도 다운 성분 두 개 더해서 에브리지 하면 제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인 놈하고 다운인 놈의 개수가 똑같다. 이게 뭐냐면 이른바 차지 뉴트럴리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게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2차원 세마이컨덕터 이런 데다가 놓고서 저런 거 놓고서 거기다가 저렇게 알코올 램프를 때려줘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차지의 개수하고 마이너스 차지의 개수 같게 하는 그 차지 뉴트럴리티하고 동일한 모양이 된다. 저 볼텍스 위치가 다 고정돼 있어요. 계속.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어.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더 크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마그네틱 필드를 더 크게 해주면은 이놈의 거리가 더 짧아져야 되지. 개수가 더 많아져야 되니까.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저게 이제 저렇게 되는 게 유니폼한데 저 안에서도 또 이제 뭐 이 슈퍼컨덕티비티 속에 임피어리티라든지 클린니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직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뜻은 천천히 이제 다루도록 하죠. 아, 그리고 볼텍스라는 게 그럼 2D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는? 볼텍스가 2D에서만 나오느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2D에서 보면 이게 판때기에서 보면 점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응? 점점이 나와 있어. 우리가 다루는 게 2D 심필름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점점이 알알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3D 슈퍼컨덕터를 만들어주면 더하고 슈퍼컨덕터를 만들어주면 볼텍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라인으로 나타나.
볼텍스가 라인 볼텍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라인 볼텍스. 그래서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으니까 에버리지 제로가 돼야 되고 저렇게 하면은 에버리지 아무 데서나 다 제로가 돼 있어. 지금 이거를 3차원을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잘라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쪽은 업이고 업 볼텍스고 이쪽은 다운 볼텍스. 그지?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그래서 항상 업이나 다운의 개수가 항상 똑같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스핀이 근데 XY 모델을 꼭 따른다는 보장 그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텍스 말이지. 응?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핀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스핀이라는 게 XY 모델의 스핀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초전도를 다룰 때는 초전도의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필요해요. 초전도의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이 이렇게 써놓고 익스포넨셜의 I 세타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I 펑. 초전도 매크로스코픽 컨트롤 피나민하고 이게 매크로스코픽 컨트롤 피나민하고 양자역학으로 다루고 양자역학으로 다루려면은 웨이브 펑션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놈에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어요. 리얼은 어떻게 되냐면 부사에 써놓고 코사인 파이가 리얼이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지너리예요. 여러분들 컴플렉스 넘버가 있으면 컴플렉스 넘버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크기와 앵글이 있어요. 페이지가 있고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크기는 무엇에 관계되느냐 하면 후포 페어의 덴시티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타라는 것은 페이지에 관계되는 게 그러면 이 시스템하고 스핀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슈퍼컨덕터하고 스핀 시스템을 완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다루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아직 별로 배우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직은 상당히 무식하니까 이거부터 하면 또 뭐 어려워할 것 같아서 스핀 가지고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뭘로 바꿀 거냐면 슈퍼컨덕터로 이제 바꿀 거다 이게. 그러면 저쪽에서 나오는 볼텍스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볼텍스 완전히 다릅니다. 스핀 시스템하고 슈퍼컨덕팅 시스템하고 조금은 달라요. 어느 점에서 다르냐면 스핀 시스템은 온도를 막 바꿔주더라도 이게 파이만 변하지 S는 변하지 않아. 스핀은 매그니티드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후포페어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면은 후포페어의 덴시티가 줄어들어서 페이지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덴시티까지 줄어들거든. 그 점에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쿠퍼페어의 저 볼텍스 다이나믹스를 다룰 때는 스핀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게 그 웨이브 펑션의 매그니튜드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아예 그게 없어지는 그 현상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핀 시스템하고 슈퍼컨덕팅 시스템을 동일한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온도가 낮을 때에는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익사이트 되느냐 어떻게 해서 스핀 웨이브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볼텍스 앤티 볼텍스 페어가 나타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면 초전도 말고 일반적인 그런 스핀 시스템에서 그 예를 들어 페로 같은 데서도 볼텍스가 나타나. 그럼 페로에서 볼텍스 나타나지. 페로에서 볼텍스 나타나지. 그 만약에 페로에서 볼텍스가 나타나면 페로의 그 스핀들 XY 모델을 따른다고 무슨 하이젠버그 모델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물질 종류마다 다를까요? 그렇지. 어떤 물질은 네. 스핀이 이지 디렉션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그거는 XY 모델을 따르. 네. 그러니까 크리스탈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면 스핀이 그냥 프리 공간에서는 그놈이 하이젠버그 모델을 따를 것 같지만 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면 크리스탈 안에 들어가면 크리스탈 필드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EGX가 결정이 되고 EGX가 결정이 되면 다른 쪽으로는 한 방향으로는 전혀 안 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 XY 모델로 표시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업다운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업다운만 되는 거 있어. 많아 세상에. 그러면 아이징 모델을 다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이 아이징 라이크한 그런 시스템이다. 딱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옛날 사람들이 기술해놓은 거 그냥 가서 갖다만 쓰면 된다 이게야.
있어.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고체 물리를 보면은 하이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찾다 못 해가지고 못 찾은 애들 고체 물리 책에 보면은 다 나타나. 가상의 스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진장 문제를 많이 풀어요. 가상의 시스템들, 뭐, 레티스가 말이지. 삼각 레티스, 사각 레티스, 뭐, 육각 레티스, 카고메 레티스, 뭐, 별의별 이상한 것들 다 만들어가지고, 이 수학하는 사람,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 리젝트 솔바블 모델을 막 풀어. 그래가지고, 자인에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풀리면은 막 길길이 납뛰고,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지나면은 그 레티스가 자연에 나타나. 그런 시스템이 세상에 존재해. 그런 크리스탈이 존재해. 요전에 말이야. 요전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니? 김용백 교수. 김용백 교수 아는 사람? 김용백 교수 아는 사람? 응? 그래. 김용백 교수 어떻게 알아니? 김용백 교수? 얼굴 본 적 있어? 야, 얼굴 본 적 있잖아. 김용백 교수 보면 누구의 남편이다? 그 와이프가 더 유명하니까. 기영 교수 알지? 응? 현숙이 알지? 누구지? 저 미국에 계시. 미국이 아니고. 기영 교수는 누구냐면 김용백 교수의 와이프지, 그치? 아니, 기영 교수를 잘 모른단 말이야? 김용백 교수 몰라? 이 포항공대 출신 아니야, 포항공대. 응? 포항공대에서 석사하고 미국으로 갔고, 기영 박사는 이제 서울대 나와서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둘이 미국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지. 둘 다 뭐해? 둘 다 이게 strongly correlated electron system, spin system, 초전도 시스템 이거 공부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사람 밑에서 연구 생활을 하러 떠나는 사람 있지? 큰일 났네. 첫 번째에 왔던 도현진, 응? 여러분들의 선배 도현진 어디로 가니? 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어디? 토론토로 간다 그랬잖아. 토론토. 누구 밑에 가느냐면 이 두 사람 밑으로 가는 거고, 예전에 기혜영, 김용백 교수가 5월달에 여기 와가지고 APCTP의 포커스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강연했잖아. 그지? 아, 봤어요. 봤지?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봤어? 여러분들, 여기 어디니? 여기, 예의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술 먹고, 우리는 여기서 밥 먹고 그랬잖아. 그지? 기억나지? 응? 이 김용백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여간에 스핀 시스템이고, 무슨 시스템이고, 하여간에 스핀 시스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핀 시스템 아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여간에 뭐 이상한 레티스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별의별 이상한 레티스를 다 만들어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핀이 어디만 있냐면 스핀이 여기만 있어, 여기만. 그래서 뭐, 여기만 있고 말이지, 요런 거. 이상한 데만 스핀이 있어, 뭐, 하여간에. 뭐, 이래가지고, 뭐, 요런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 뭐, 요렇게 시스템, 뭐, 이래가지고, 뭐. 하여간 이상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뭐, 그 문제 풀고, 또, 이상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저 문제 풀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한 몇 년 지나면은, 자연에서 그러한 시료를 만들어낸대.
근데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은 일본 애들이 그렇게 이거를 잘 만들어내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우리 김영재 교수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Japanese can do anything. 아, 그래가지고 강연했었잖아. 스핀 시스템 얘기를 할 때. 이유가 있어. 이게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료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이유는 그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하고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세계에 새로운 시료라든지 좋은 시료 미국에서 안 나오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 미국은 굉장한 경쟁사회라 가지고 조교수가 되면은 몇 년 사이에 아웃풋을 내고 논문 퍼블리시 않으면은 부교수 되기 전에 막 잘리고 막 해고시키고 뭐 그냥 밤새도록 그냥 공부해가지고 논문 내고 아웃풋 내고 막 그래야 되는 세상이고 일본은 이제 좀 안 그래. 일본은 보스가 있어가지고 그 큰 보스 밑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아웃풋을 안 내도 보스가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 만드는 사람은 샘플 하나 만드는데 좋은 샘플 만드는데 5년,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쫓겨나는데 일본에서는 안 쫓겨나요.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좋은 시료들이 나오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끝났다고 된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으니? 가있어.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저게 나왔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김영백 교수님 얘기하시다가 아, 김용백 교수가 왜 나왔지? 기영 박사 얘기하다 나왔네. 스핀 시스템 많이 공부하시고 스핀 시스템 많이 공부했고, 지금 이게 다 스핀 시스템이지? 희한한 매트스를 가지고 이론을 세웠는데 그게 결국은 실험으로 만들어진 실험으로 다 만들어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이게 스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면서 볼텍스를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스핀을 공부하느냐, 왜 이런 이상한 거에서 공부하느냐, 자연에 그게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면 콘덴스 매러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재미난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 하이에너지 피직스에서 사람들이 이론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콘덴스 매러 쪽에 와서 그 시스템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콘덴스 매러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쉽지 않은 세상으로 되어 있는 게, 하이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속기를 큰 거를 짓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이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뭐 암만 이론을 내도 실험이 없으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의 사람들은 전체 물리로 올라가가지고 전체 물리로 가면은 그 큰 가속기보다 더 큰 에너지 입자들이 나오니까. 근데 나오는 게 너무 몇 개 안 나오고 툭툭 너무 조금 나와서 문제지만 전체 물리로 올라간 사람들하고 일단의 사람들이 콘덴스 매러 쪽으로 와서 로우 에너지 피직스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 로우 에너지 피직스로 내려온 사람들이 콘덴스 매러를 기술을 하는데 기존의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필드 티어리티컬 어프로치의 새로운 방법들을 하이 에너지에서 쓰고 있던 방법들을 가져와서 지금 자연을 기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경향이 언제냐면 1990년도 이후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필드 티어리티컬 포인트로 자연을 콘덴스 매러를 이제 기술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자연은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더 쉽게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콘덴스 매러를 보면 그 속에 무한히 새롭고 무한히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콘덴스 매러가 사실은 하이 에너지 피직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학문이라는 거는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이 에너지 피직스는 파티클 하나, 파티클 몇 개를 가지고 자연을 기술하는 데 비해 가지고 콘덴스 매러는 거기에서 나오는 파라다임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파티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작은 파티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이에너지 피직스라든지 그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계 처리를 한 것이 고체 물리가 돼가지고 고체 물리가 훨씬 더 다양하고,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콘덴스 매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이 I guarantee.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